아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내 대학 등록금을 쥐고 있었고 그 돈은 내 인생의 문을 열어줄 열쇠였다. 그런데 아빠는 그 돈을 내 의붓언니 지은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은이가 더 필요해. 너는 그냥 참아. 나는 그 순간 칼을 쥔 듯한 충동이 들었다. 아빠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영원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거실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게 마치 내 미래처럼 밝아 보였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서울대 입학 허가서가 도착한 지 일주일째였다. 그 허가서는 내 손에 쥐어진 꿈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홀로 공부하며 버텨온 나날들, 밤새워 외운 공식들, 그리고 아빠의 약속 원어는 반드시 대학 가야 해. 우리 집안의 희망이니까 그 모든 게 그날 무너졌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새엄마와 지은이가 서 있었다. 새엄마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여자, 40대 중반의 세련된 미인이었다. 그녀의 딸 지은이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이미 지방 사립대에 다니고 있었지만 성적이 바닥을 치는 탓에 장학금은커녕 등록금조차 위태로웠다. 지은이는 늘 나를 무시하던 아이였다. 의붓 동생. 그냥 빈민가에서 온 촌스러운 애지. 그녀의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 등록금 영수증과 입학 안내서가 들어 있었다. 수진아, 앉아봐. 아빠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올해 집안 형편이 너도 알잖아. 공장이 문 닫아서 공장. 아빠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했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실직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빠, 제발요. 이건 제 꿈이에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아빠의 눈이 피했다. 새엄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수진 씨, 지은이가 올해 졸업해야 해요. 그 애가 취업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미소가 보였다. 그 미소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빠가 봉투를 지은이에게 내밀었다. 이 돈으로 지은이 등록금을 내. 수진이는?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자. 내년? 그 말은 영원한 미루기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빠. 그 돈은 제 거예요. 아빠가 모아서 주신 돈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아빠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새엄마 쪽으로 향했다. 수진아, 지은이가 더 필요해. 그의 엄마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잖아. 너는 강하니까 버틸 수 있지. 그 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강하다. 내가 왜 강해야 해? 왜 항상 내가 희생해야 해? 아빠는 나를 버린 거였다. 혈육의 딸이 아닌 새 가족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거였다.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문득 창밖 한강이 보였다. 그 물결이 나를 삼킬 듯 휘몰아쳤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를 다짐했다. 아빠와 새엄마, 지은이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야 했다. 공정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다음 날 나는 집을 나왔다. 가방 하나 메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등록금은 없었지만 결의는 있었다.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서빙, 밤에는 공부. 하지만 대학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야간대나 편입을 노려야 했다. 지은이는 그 돈으로 대학을 다니며 웃고 있을 터였다.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 컴퓨터 활용, 영어, 회계 뭐든 배웠다. 아빠는 가끔 전화했다. 수진아, 잘 지내?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칼이 돋아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다. 홍대 거리에서 그녀는 친구들과 웃으며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명품 가방을 메고 화려한 옷차림. 그 돈으로 산 거겠지? 나는 그림자처럼 따라갔다. 클럽 안, 그녀는 술에 취해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취약했다. 약했다. 그 순간 내 계획이 싹 텄다. 그녀의 약점을 파헤쳐야 했다. 나는 지은이의 SNS를 뒤졌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모든 걸 그녀는 자주 파티 사진을 올렸다. 남자친구가 많았고 학업은 엉망이었다. 게다가 새엄마의 비밀도 드러났다. 아빠의 공장 자금을 빼돌린 흔적. 은행 거래 내역을 훔쳐본 적이 있었으니까. 아빠는 모를 터였다. 새엄마가 그 돈으로 지은이를 밀어주고 있었다. 내 첫 번째 복수. 지은이의 학교에 익명 제보를 했다. 학생 지은, 성적 조작 의심 증거는 내가 조작한 가짜지만 충분히 그럴듯했다. 며칠 후 지은이는 징계를 받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SNS에 올라왔다. 엄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아빠를 향한 거였다. 그의 사랑을 빼앗는 것, 새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이제 22살. 야간대에 들어가 회계학을 전공했다. 낮에는 대기업 인턴으로 일하며 네트워크를 쌓았다. 아빠의 공장은 새엄마의 관리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내부 비리가 쌓여갔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인턴십 중 아빠의 공장에 지원했다. 수진아. 너 여기서. 아빠의 놀란 얼굴.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아빠. 이제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내 눈빛은 차가웠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공장 사무실은 먼지 쌓인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로 가득했다.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 콘크리트 벽이 우리 가족의 비밀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아빠는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아, 반가워. 여기서 일하게 되다니.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리려 했지만 나는 슬쩍 피했다. 그 손은 여전히 지은이의 등록금을 쥐던 손이었다. 나는 회계 보조로 들어왔다. 새엄마가 인사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고 지은이는 가끔 인턴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24살, 대학을 겨우 졸업했지만 취업은커녕 파티광으로 전락해 있었다. 오빠들, 오늘도 놀자. 그녀의 SNS는 여전했다. 나는 그걸 보며 이를 갈았다. 그 돈으로 산 자유가 내 인생을 갉아먹었다. 첫 주, 나는 장부를 뒤졌다. 새엄마의 흔적이 보였다. 자금 유용 공장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 수백만 원대. 아빠는 모를 터였다. 그는 생산 라인에서 땀 흘리며 일할 뿐 나는 복사본을 숨겼다. 증거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저녁, 퇴근 후 아빠와 마주쳤다. 수진아, 요즘 어때? 집에 안 오네. 그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바빠요. 아빠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때 일, 지은이 때문에 미안하다. 그 말은 공허했다. 아빠,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물음에 아빠는 멈칫했다. 뭐? 아직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잊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잊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새긴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나는 지은이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녀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 그 남자, 재훈은 건달 출신. 빚이 많았고 마약 루머까지. 지은이는 그를 숨기려 했지만 나는 사진을 찍었다. 클럽 밖 그녀가 키스하는 장면? 블랙메일의 재료였다. 다음 날 지은이가 공장에 왔다. 수진아, 오랜만이네. 너 여기 일해.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맞장구 쳤다. 응, 언니. 언니는? 아, 엄마 부탁으로 왔어. 서류 좀 봐달라고. 그녀가 서류를 넘기며 속삭였다. 너 아직도 그 일 원망해? 아빠가 나한테 준 거? 나는 웃었다. 원망. 왜? 언니가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재훈에게. 지은이의 과거 사진 있어. 돈 주면 넘겨줄게. 재훈은 바로 물었다. 얼마? 1,000만 원. 그는 웃었다. 좋아. 만나자. 만남은 강남의 카페. 재훈은 건장한 체격에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냈다. 이게 다야. 사진을 보며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지은이의 옛 연인과 얽힌 사진들. 내가 조작한 거지만 완벽했다. 그는 돈을 건넸다. 더 있으면 말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돈으로 내 복수 자금을 모았다. 지은이는 곧 재훈과 헤어졌다. 그 새끼, 갑자기 왜 그래? 그녀의 SNS에 분노가 터졌다. 새엄마는 공장에서 울며 아빠에게 하소연했다. 지은이가. 남자 때문에 아빠는 나를 불렀다. 수진아, 너 지은이랑 친해져봐. 그 애가 요즘 힘들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친해지라고. 내가 그녀를 무너뜨릴 텐데. 시간이 흘러 나는 공장의 핵심이 됐다. 장부 정리, 세무 신고 새엄마의 실수를 하나씩 드러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숨겼다. 엄마님, 이 부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말에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수진 씨, 왜 이렇게 날카로워?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아빠가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다. 지은이는 자리에 없었다. 파티 같다. 새엄마가 한숨 쉬었다. 아빠가 나에게 물었다. 수진아, 너 대학은? 포기한 거 아냐?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줬다. 포기. 아니요, 아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야간대 다니면서 아빠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럼. 잘했어. 하지만 그 칭찬은 늦었다. 3년의 공백, 그로 인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식사 중 새엄마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였다. 엄마. 재훈이가. 돈 달라고 해. 새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빠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얼버무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복수가 시작된 거였다. 그 후 나는 재훈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는 화를 냈다. 너 누구야? 지은이 새끼가 왜 나한테? 나는 웃었다. 그냥 돈 필요한 사람이에요. 재훈은 결국 지은이를 때렸다. 병원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피해자 코스프레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아빠는 충격받았다. 지은이가. 왜 이런 일을? 새엄마는 나를 노려봤다. 너 뭔가 알아?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솟았다. 이게 공정함인가? 아니, 아직 멀었다. 나는 이제 복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공장의 비리를 세무서에 제보할 준비. 하지만 그 전에
아빠의 마음을 흔들어야 했다. 그의 사랑을 빼앗는 것, 지은이를 통해. 공장의 여름은 숨 막혔다. 에어컨 없는 사무실에서 땀이 흘렀고 내 마음속 불길도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이의 병원 사건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빠는 지은이를 돌보며 새엄마와 더 가까워졌지만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아빠, 지은이 언니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내 말에 아빠는 고마워했다. 수진아, 너 정말 착하구나. 착하다. 그건 가면이었다. 나는 지은이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팔을 보며 울고 있었다. 수진아. 너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물었다. 언니, 재훈이 때문에? 그 새끼, 진짜 쓰레기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는데, 갑자기. 나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언니,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재훈의 빚, 마약, 그리고 새엄마의 비밀, 자금 공장 돈을 썼다는 사실. 엄마가 나 때문에. 아빠한테 미안해해.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증언의 시작이었다. 퇴원 후 나는 지은이를 클럽으로 유혹했다. 언니, 스트레스 풀자. 내 돈으로. 그녀는 쉽게 넘어왔다. 술 취한 그녀에게 나는 속삭였다. 언니, 재훈이 사진 더 있어. 내가 없앨게. 대신 엄마 일 좀 도와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내 꼭두각시였다. 공장에서 나는 새엄마의 장부를 조작했다. 작은 실수부터. 세금 누락, 허위 비용 세무서가 물릴 만한 것들. 새엄마는 불안해했다. 수진 씨, 이건 내가 한 거 아냐.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아빠와의 대화가 늘어났다. 퇴근 후 공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아빠,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엄마님하고 잘 지내.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 때문에. 내 엄마가 울어요. 내 엄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 엄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빠의 첫사랑. 아빠,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그런데 왜 지은이 언니만 챙기세요? 아빠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내 등록금 돌려줄게. 이제 공장 좀 나아지면 늦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빠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새엄마와의 메시지. 오빠, 지은이 등록금 고마워. 사랑해. 그 사랑이 나를 찔렀다. 복수의 다음 타겟. 지은이의 취업. 그녀는 이제 공장에 정식 입사했다. 생산직.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이력서를 조작했다. 과거 성적 위조, 클럽 출입 기록 익명으로 HR에 제보. 지은이는 채용 취소됐다. 엄마. 이게 다 수진이 때문이야. 그녀의 울음이 새엄마에게 전해졌다. 새엄마는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 문을 쾅 닫으며. 너, 지은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언니가 실수한 거 아닐까요? 새엄마는 손을 휘둘렀다. 뺨이 화끈거렸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실수야. 그 순간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님, 조심하세요. 공장 비리, 제가 알거든요의 새엄마는 멈칫했다. 뭐? 그건 나는 웃었다. 아빠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그녀는 물러났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재훈을 다시 불렀다. 지은이 더 파헤쳐.
그녀의 모든 걸 재훈은 돈을 받고 움직였다. 지은이의 집에 침입, 약탈.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누가? 왜 나한테? 아빠는 지은이를 위로하며 새엄마를 안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여보, 공장 돈 어떻게 된 거야? 새엄마는 변명했다. 오해야.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아빠에게 익명 편지. 새엄마의 자금 유용 증거 첨부. 아빠는 충격받았다. 나를 불렀다. 수진아, 이게 무슨... 내가 보낸 거 아냐. 나는 부정했다. 아빠, 믿으세요. 제가 왜...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새 가족에 대한 균열. 나는 이제 절정으로 향했다. 세무서 제보. 공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새엄마는 추궁받았고 지은이는 연루됐다. 엄마가 돈 썼다고? 나도 몰라. 그녀의 외침이 공장을 울렸다. 아빠는 무너졌다. 왜 우리 집이 이래?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저만 믿으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아빠의 후회였다. 세무조사는 공장을 휩쓸었다. 감사관들이 장부를 뒤집고 직원들은 속삭였다. 이 집안, 비리가 심각하네. 새엄마는 연행됐고 지은이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재훈의 이름이 거론됐다. 마약 거래? 공장 돈으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게 보였다. 수진아.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아빠, 제가 도울게요. 공장, 제가 살려볼게요.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딸아. 너만 있으면 돼. 딸.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5년 전, 그는 나를 버렸다. 이제 와서. 하지만 나는 안겼다. 따뜻함 속에 독이 스며들었다. 공장은 폐쇄 위기였다. 나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다. 내 네트워크로. 하지만 조건은 하어시했다. 소유권 일부 양도 아빠는 동의했다. 수진아가 맡아. 나는 공장의 새 대표가 됐다. 이름만. 실권은 내 손에.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생산 라인을 효율화했다.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 아빠는 안도했다. 너 덕분이야.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공장은 내 복수의 도구였다. 지은이는 석방됐다. 혐의 불기소.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끝장났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재훈은 그녀를 버렸다. 너 때문에 잡혔어. 이 미친년아. 그녀는 내 원룸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수진아. 도와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초췌한 얼굴. 언니, 들어와. 차를 타주며 물었다. 엄마는 감옥 갔어. 아빠가 안 와. 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동정스럽게 안았다. 언니, 나한테 왜 왔어? 너 유일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참았다. 좋아, 일자리 줄게. 공장에서 지은이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생산 라인 최하층으로 보냈다. 더러운 일, 야간 근무. 그녀는 버텼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그녀의 눈에 원한이 쌓였다. 새엄마의 재판이 다가왔다. 아빠는 출석했다. 여보, 미안해. 그의 변호. 나는 증언대에 섰다. 피고는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차가운 목소리. 새엄마는 나를 노려봤다. 너 배신자. 재판장은 유죄 판결. 3년 실형. 아빠는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술을 퍼마셨다. 수진아, 내 엄마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 이제 저만 있어요. 밤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엄마에 대한 후회, 재혼의 실수. 너 등록금 그때 주지 말걸. 그 후회. 드디어 왔다. 하지만 부족했다. 나는 지은이를 이용했다. 그녀에게 속삭였다. 언니, 아빠한테 엄마 비밀 말해. 더 큰 걸. 지은이는 망설였다. 그럼. 아빠가 날 미워할 텐데. 이미 미워해. 하지 않으면 너 재훈한테 다시 팔아. 그녀는 말했다. 아빠에게. 아빠, 엄마가. 당신 돈으로 내 학비 준 거 다 빼돌린 거예요.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지은아, 너 알았어. 지은이는 울었다. 미안해요. 아빠는 지은이를 쫓아냈다. 너도 공범이야. 당장 나가. 그녀는 거리로 쫓겨났다. 내 계획대로. 이제 아빠는 홀로였다. 나만. 공장은 부활했다. 내 손길로. 언론의 가난한 딸의 성공 스토리로 실렸다. 아빠는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수진이. 하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수진아,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받지 않았다. 복수의 절정. 아빠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그는 속삭였다. 수진아, 너한테 미안해. 그 돈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휴식이 필요해. 나는 병실에서 다짐했다. 끝낸다. 공정하게. 병원의 불빛이 창백했다. 아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모니터의 삐소리가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증오를 녹이지 못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퇴원 후 아빠는 공장에 나오지 않았다. 집에서 회복 중. 나는 모든 걸 장악했다. 직원들은 나를 따랐고 매출은 상승했다. 대표님, 천재시네요. 그 칭찬이 달콤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복수의 쾌감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거리에서 살았다. 모텔, 길거리. 그녀의 연락이 왔다. 수진아, 제발. 먹을 거라도.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적게. 그녀를 굶기며. 언니, 왜 나한테만 그래?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언니가 먼저 그랬잖아. 등록금 기억나? 그녀는 깨달았다. 너 다 내 짓이었어? 재훈이, 엄마 재판, 공장. 나는 확인했다. 맞아. 공정하게 갚은 거야. 지은이는 울부짖었다. 미친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하지만 그녀는 올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위치를 추적했다. GPS 앱으로. 아빠의 회복은 더뎠다. 나는 집으로 갔다. 새엄마가 없어진 집. 이제 나와 아빠 둘. 수진아, 요리해줄래? 그의 부탁. 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내 엄마의 레시피. 먹으며 아빠가 말했다. 내 엄마 요리가 생각나네. 그때 너 등록금 때문에 싸웠어. 내가. 후회돼. 후회. 드디어. 하지만 나는 물었다. 아빠, 왜 지은이 졌어요? 저보다 그녀가 더 필요했어요. 아빠의 눈물이 흘렀다. 공포 때문이었어. 새엄마가 자살하겠다고 해서. 너는 강하다고 믿었어. 강하다. 그 단어가 칼이 됐다.
아빠, 저 강한 척 했어요. 사실, 무너졌어요. 그날 밤, 아빠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재혼 이유, 새엄마의 유혹, 지은이의 압박. 너한테 미안해. 용서해줄래? 나는 안 왔다. 네, 아빠의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용서. 불가능했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이를 불렀다. 공장 창고로. 그녀는 초췌했다. 수진아. 왜? 나는 문을 잠갔다. 언니, 끝내자. 내가 내 인생 훔친 데가 그녀는 무서워했다. 뭐 할 거야? 죽일 거야. 나는 웃었다. 아니. 더 아프게. 나는 그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새엄마의 재판 녹화, 아빠의 후회 대화 내가 녹음한 거 봐, 언니? 내가 만든 지옥의 지은이는 무너졌다. 미안해. 그때 몰랐어.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 칼 이게 내 등록금이야. 하지만 베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팔을 그었다. 피가 흘렀다. 이제 느껴봐. 내 고통을.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다. 도와줘. 아빠, 하지만 창고는 소리가 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묶었다. 하룻밤만. 생각할 시간, 다음 날 풀어졌다. 하지만 다시 오면 진짜 끝장. 그녀는 도망쳤다.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돌아올 거야. 복수의 잔재가. 아빠의 상태가 악화됐다. 수진아, 공장. 내 거로해 그의 유언처럼. 나는 병원에서 기다렸다. 의사가 말했다. 신부전. 언제 올지 몰라요.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울음 속에 해방이 있었다. 지은이의 마지막 메시지. 너 때문에. 나 임신했어. 재훈이의 충격. 나는 답했다. 태어나게 해. 내 복수처럼. 그녀는 사라졌다. 아빠가 깨어났다. 수진아, 지은이 봤어. 나는 거짓말했다. 아니요, 그의 미소. 좋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은이였다. 피투성이. 아빠. 수진이가. 날 죽이려 해. 그녀의 외침. 아빠의 눈이 커졌다. 뭐? 수진아. 병실이 소란스러워졌다. 지은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아빠의 침대를 붙잡았다. 아빠. 수진이가 미쳤어. 날 칼로 찔렀어. 그녀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가 스며나왔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었고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 거짓말이에요. 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은이는 울부짖었다. 아빠, 믿지 마. 인연이 다 꾸민 거야. 엄마 재판, 재훈이, 공장 전부,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아빠는 나를 봤다. 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수진아. 진짜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제가 왜? 하지만 지은이는 증거를 꺼냈다. 내 메시지 스크린샷. 공정하게 갚은 거야. 그 문구. 아빠의 손이 떨렸다. 이게.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네, 아빠. 그 등록금 때문에. 당신이 날 버렸으니까.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버렸다. 내가. 내 미래를 망쳤다고. 그는 모니터를 쥐며 헐떡였다. 수진아, 너 괴물이 됐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괴물. 맞아. 당신이 만든 괴물. 지은이는 경찰을 불렀다. 수진이가 날 습격했어.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체포됐다. 공범으로 의심됩니다. 자해 가능성 있지만 조사 필요의 지은이의 팔 상처 내가 그은 것 하지만 그녀가 자해했다고 증명할 수 없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감옥에서 나는 홀로 생각했다. 복수 끝났다. 공장은 내 손에서 벗어났고 아빠는 나를 버렸다. 마지막 방문. 아빠였다. 수진아. 왜 그랬어? 나는 울었다. 아빠,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용서 못해. 퇴원 후 아빠는 공장을 팔았다. 돈으로 지은이를 돌봤다. 그녀의 아이를. 이제 새 시작이야. 그의 말 나는 감옥에서 들었다. TV 뉴스. 1년 후 무죄. 증거 부족. 지은이의 자해가 드러났다.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갔다. 수진이 탓에 미쳤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풀려났다. 공장은 없었고 아빠는 사라졌다. 서울의 거리, 한강 다리. 그곳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후회. 없었다. 공정했다. 하지만 자유는 텅 비었다. 이제 나는 새 삶을 산다. 작은 회계 사무소. 밤에 꿈을 꾼다. 아빠의 손, 지은이의 울음. 하지만 깨면 웃는다. 그게 내 복수. 영원한 상처.